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옛날에는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리에서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속냐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솔라나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러티브가 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이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움직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200만원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눌려져 있지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트럼프 일가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 60에서 70%가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 일가에서 찍어내고 있는 USD1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두 가지 체인망 위에, 두 가지 기찻길망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고요. 그만큼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채택이 돼서 점유율 60%를 이루고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나 또한 블랙록이 이끌고 있는 비들 펀드를 통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시크릿타이즈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RWA 섹터를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퍼드성 뉴스, 일부러 이더리움을 누르고 있는 듯한, 솔라나에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지만 절대 속지 마시고 우리가 더더욱 펀더멘탈에 집중하셔서 이더리움도 충분히 우리가 매력적인 자산 클래스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RLUSD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두 가지 기찻길 위에 올라가져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당연히 리플사에서 찍어낸 거기 때문에 리플 원장, XRP 레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들도 이미 이더리움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확장성을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든지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이제 테더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급 준비율 자체가 달러, 미 국채가 아니라 약간 30% 정도의 포션을 귀금속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중국 기반의 회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와 결이 좀 다르거든요. 그에 반해서 USDC라든지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 트럼프 일가가 만들어낸 USD1 코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법안과 함께 발맞춰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커질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이 USDC나 RLUSD나 USD1 같은 코인 어떤 기찻길 망 위에서 올라가져 있는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정말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옛날에는 리또 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리플의 또 속냐라는 약칭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리에서 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더리움의 또 속냐라고 하는, 이더리움은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더리움이 솔라나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러티브가 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고 지금 R&D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사용자 친화적인 면에서 점점 탁월성을 가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블랙록이 선택한 비들 펀드에 이더리움의 레이어 2가 그만큼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그만큼 많이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더리움이 비탈릭 부테린이 만들었기 때문에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싫어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비탈릭 부테린을 필두로 해서 이더리움이 성장한 건 맞지만 조셉 루빈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업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의 컨센시스 기술 회사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 망을 이미 깔고 있고 이미 이더리움 라이즈를 통해서 마케팅적으로도 계속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또 그 컨센시스의 뒷배를 보면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의 자금이라든지 애니모카 브랜즈의 자금이라든지 HSBC, 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기관의 채택은 받았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같은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성 SDS라든지 한화 시스템과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이미 이더리움 망을 쓰면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 자체는 전혀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채택을 받으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많은 그런 스마트 컨트랙, 디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직 미국에서는 CBDC를 좀 반대하고 네거티브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써 굉장히 또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 프로젝트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주최한 것보다는 그 BIS라고 하는 국제결제은행, 거기는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굉장히 그 은행권의 금융 엘리트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과거부터 BIS라든지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CBDC 시장이 올 수밖에 없게끔 많은 아젠다 회의와 프로젝트, 핀테크 논문을 낸 바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1월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의제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통해서 결제를 현대화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모잘루프 재단이 나오면서 2030년 리플과 함께 금융 포용성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끼리의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대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CBDC의 세상은 반드시 좀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플과 함께 CBDC 파일럿 테스트를 과거부터 하고 있었고, 연준 같은 경우도 결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보고서를 냈고 그 참여 기간 안에 역시나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거. 조만간 이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리플렛이 탑재되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공존하는 시대가 7월 중순자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말 블록체인망이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암호화폐를 투자하실 때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논문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이 분할 매수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빙성 있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활용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는 이제 업비트 같은 데도 코인 모으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적금 넣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도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리플 XRP 투자할 때 많은 퍼드성 뉴스가 항상 동반되고, 지금 현재 관세 정책으로 불안한 상황에 있어서 뭔가 가격이 눌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리플 회사의 초기 투자자라든지 XRP 레저가 어떤 블록체인 회사 그리고 국경간 결제 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스위프트 망의 대체가 되고 그 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세력들과의 그런 유착관계와 펀더멘탈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방법이다. 이 부분 좀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리플 XRP에 대한 중요한 호재거리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리플과 SEC의 소송이 100%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규제에 대한 명확성, 일단 그 SEC 차기 위원장 폴 애킨스가 완전히 인준이 끝나가지고 서명까지 받아서 취임하는 시기를 지금 한 5월 초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리플과 SEC의 소송도 좀 완전히 끝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블랙록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하고 올해 연말까지 승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암호화폐 플랫폼들의 IPO 시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개인들의 인간 지표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순간 가격이 너무나 펌핑이 돼가지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딱 봤는데 1등, 2등이 뭐 카카오톡이나 뭐 구글 이런 게 아니라 업비트나 빗썸이 1, 2등에 올라와 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탐욕을 좀 절제하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앱 순위만 보더라도 미국의 1등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거든요. 지금 현재는 100위권 밖에 있어요. 한 180위권, 200위권에 있는데 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런 붐이 일었을 때, 크립토 붐이 일었을 때 그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가 탑 10 안으로, 탑 5 안으로, 심지어 넘버 1, 1등까지 올라온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 지표, 구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가는 것 또한 리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미국을 필두로 해서 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기관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법인 투자 허용 가닥이도 잡히고 있고, 한국은행을 필두로 한 프로젝트 한강이죠. CBDC 파일럿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과도기 시점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리플 XRP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는 코인이고,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는 제2의 세계 중비통화, 제2의 기축통화까지 노릴 수 있는 포텐셜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투자를 하실 때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좀 진정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꼭 가져가시는 가치, 비전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청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